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네르 올빼미입니다. 오늘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추경호 장관 인터뷰가 하나 실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추경호 장관 법인세, 종부세 통과가 안 돼서 유감이다.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 부산일보 기사네요.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 막바지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래 법인세율 인하하고 종부세 중과 폐지를 정부가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야당이 이걸 굉장히 반대했죠. 법인세율 인하하고 종부세 중과 폐지는 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여당이나 정부가 이걸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여당이 다수당이면은 이거 통과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결국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당초 정부안보다 많이 후퇴되는 내용으로 국회 통과가 됐는데요. 많이 미비하니까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끝난 게 정기국회였고 2023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인세율 인하하고 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재료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내년 초에 이제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 말미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이라는 거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중에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정대상지역은 이제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정확하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1월에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어디만 남아있냐면은 서울 전역하고 광명, 과천,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하고 수정구, 그리고 하남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남, 광명, 과천은 아마 해제될 것 같고 성남도 당연히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도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가격이 많이 내린 게 있죠. 노도강, 그 다음에 뭐 관악구, 은평구 이런 이제 외곽 지역들은 아마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강동구, 송파구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남 서초 쪽은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해제가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1월 달이라는 거죠. 추경호 장관이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원래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이번에 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이제 당초 정부안과 달라졌죠. 원래 정부가 발의했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주택세 상관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5에서 2.7%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 중과세율 없이 그냥 단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2주택 이하는 중과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주택 이하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0.5%에서 2.7%. 이게 정부안하고 똑같은 거죠.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12억 원까지는 중과를 안 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까지는 이제 중과를 안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중과를 하는데, 이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제 2.0에서 5.0.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정부안은 개인의 종부세율 중에 가장 높은 2.7%로 과세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중과세율은 없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법인의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은 5%로 과세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3주택 이상인 분들은 예전에 6%였잖아요. 그게 5%로 1% 낮아진 것 외에는 추가적인 완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다주택자들은 이제 굉장히 불리해졌죠. 다만 법인 다주택자들도 지금 추경호 장관이 내년 상반기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이제 추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정부안과 추가적으로 바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도 이제 바뀌었는데요. 원래 이제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임대인의 세금이 많이 체납돼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하더라도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에 가서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엔 국회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 임차인들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종전과 같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고요. 예외적으로 임대차 개시되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아무 세무서나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열람을 하게 되면은 그 열람해준 세무서장은 임대인에게 누구가 이렇게 열람 요청을 해서 열람을 해드렸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열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이제 통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도 약간 바뀌었죠. 원래 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제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억 초과가 25%였는데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이하까지는 10%로 적용하겠다. 원래 이제 과세표준 2억 이하까지가 10%고 2억 초과 200억까지가 20%거든요. 그거를 5억 원 이하까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 10%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부자감세다. 그래서 200억 초과를 22%로 인하하겠다고 한 거, 요거는 무산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5억 이하 구간도 10%로 낮추겠다. 이것도 사실상 무산됐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현재 과세표준 구간이 2억 이하 구간, 2억에서 200억 구간, 200억에서 3천억 구간, 3천억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세율이 10%, 20%, 22%, 25%였어요. 거기에서 각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낮췄습니다. 크게 낮춰진 건 없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까지 10% 낮추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건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200억 초과만 정령 부자감세가 맞다고 그러면은 요것만 좀 덜 낮추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과표 구간 5억 이하 구간도 정부안들 안 가고 그냥 1%만 낮춰버렸습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도 근데 기재부에서 다시 법인세율 인하를 재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약간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4천억 이하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이제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이거를 매출액 1조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정 의결안에는 매출액 5천억 원까지 확대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공제 금액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20년 이상이면 300억, 30년 이상이면 500억이었거든요. 요거를 400억, 600억, 1000억으로 각각 2배씩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공제 한도도 각각 100억씩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고요. 사후관리 요건도 약간 간소화시키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원래 정부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좀 의미 있게 바뀐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들 중에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청년은 34세 미만의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 복무 기간만큼 여기에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자 이런 분들이 2012년 이후에 최초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에 70% 그리고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이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취업했다 가정해볼까 올해 1월 1일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을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우리가 급여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죠.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은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해가지고 납부하는 총 세액이 사실상 1년간 낸 세액이 있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한 200만 원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결혼을 안 했을 거니까 부양가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부양가족 공제를 얼마 못 받으니까 근로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34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공제되는 거냐? 청년은 5년, 청년이 아닌 자는 3년. 이렇게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도 저게 해당이 되는데 난 그동안 감면을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원천징수 담당자 있죠. 그분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연말정산할 때 이걸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대상자인데 이미 과거 한 3년치를 내가 감면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익한 제도니까 대상자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 총 급여가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고 5년 이상 이 계좌를 유지할 경우 그 적금을 불입할 경우에 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적금 들고 이자가 발생하면은 이자소득세 14%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5.4%를 원천징수하잖아요. 그 세금을 하나도 안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매달 7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년에 840만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5년간 넣으면은 원금이 얼마냐면은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00만원에 이제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이자만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여기에서 내가 불입한 금액 연 840만원의 6%, 그러니까 50만원 좀 넘겠죠. 그 금액을 매칭으로 넣어줍니다. 정부가 6%를 추가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5년이 됐을 때 목돈 5천만원이 나오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약계좌는 우선 전체 납입 금액의 5%를 정부가 추가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부과를 안 해요.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적금 들어놓고 목돈 마련하기 굉장히 유익한 제도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지금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거를 가입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제도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은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